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퍼머넌트 다이폴 모멘트가 외부 전기장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라는 거 여러분 봤었고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도 서로 얘기를 했었죠, 그죠? 얘기를 했었고 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퍼머넌트 다이폴, 이 예가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간단한 예가 어떤 게 있습니까? 물이죠, 그죠? 네, 물이 그 작은 H2O 비대칭의 분자를 모양을 가진 이런 오리엔테이션 폴라리제이션 때문에 이게 0인데 전기장을 걸어주면 한쪽 방향으로 해서 약간 정렬이 되면서 얘가 이 폴라리제이션이 온도에 대해서 반비례하는 이런 함수가 된다 그랬었죠, 그죠? 그렇게 얘기했었고, 요 계산을 통해서 우리 그 전 시간에 얘기했었던 유전체에서 폴라리제이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인터페이스 폴라리제이션, 일렉트로닉 어토믹 폴라리제이션, 아이오닉 폴라리제이션, 오리엔테이션 폴라리제이션 됐을 때 우리 세 가지 일렉트로닉 폴라리제이션, 아이오닉 폴라리제이션,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폴라리제이션 이 세 가지 대해서 제가 식으로 표현을 해봤었죠, 그죠? 예, 그 식으로 표현해 본 것이 이제 일반적인 전기를 걸어줬을 때 우리가 유전체, 절연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온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본 겁니다. 계산해봤고, 오늘은 실제 외부에서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원자 하나에 대해서 그 분자 하나에 대해서 그 주위에 느끼는 전기장을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같지 않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있는 전기장을 우리가 국소 전기장이라고 그러고 이 전기장은 주파수에 대해서 의존성이 있습니다. 외부 전기장이 이제 이 다이폴 모멘트에 그대로 전달될 거냐라는 문제하고 얼마나 빨리 반응할 거냐라는 이 문제가 바로 국소 전기장과 주파수 의존성이라는 문제로 바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 이 로컬 필드라고 그러는데, 자, 원자 분자가 느끼는 전기장도 외부 전기장과 같을 것이냐? 그랬을 때 같겠습니까, 여러분? 달라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원자 분자가 느끼는 전기장도 외부 전기장 같을 것인가? 사실은 다릅니다. 다르고, 제가 그 폴라리제이션의 온도 의존성이라는 이렇게 앞에서 설명할 때 이 필드로 그냥 놓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원자 분자 얘기할 때는 주위에 항상 이 로컬라이즈에서 이 익스터널, 외부 일렉트릭 필드하고, 그 다음에, 물질에 의해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를 고려해서 그 로컬 일렉트릭 필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로컬한 위치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는, 처음엔 외부 전기장이 걸려있겠죠, 그죠? 여러 개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나타나는데, 외부 실제 걸어준 데에다가, 폴라라이즈된 유전체가 있으면, 이 폴라라이즈된 유전체에 의해서 반대 방향의 일렉트릭 필드가 생깁니다. 보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됐을 때 외부 전기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죠, 그죠? 근데 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유전체는 이 플러스 쪽에는 마이너스가 모여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에 플러스 모여서 서로 반대 방향의 일렉트릭 필드가, 이 P라고, 이 폴라라이즈된 그 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폴라리제이션 벡터로 얘기할 때는 P를, 마이너스 플러스로 정의를 해서 일렉트릭 필드가 같은 방향으로 정의를 하지만, 이 폴라라이즈된 차지에 의해서 생기는 요 내부 일렉트릭 필드는 그냥 반대로 해서 이 로컬라이즈된 외부 전기장에 대해서 줄어드는 방향이거든요, 그죠? 줄어드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어느 특정한 점에서는
특정한 점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유전체가 있으면 그 유전체 어떤 특정한 점에 자기 자신을 빼고, 바로 직접 바로 옆에 있는 걸, 뭐냐면 꽉 채워져 있는 그 한 점에서 그 주위 거를 빼는 겁니다. 빼서 그 약간의 캐버티, 약간 비워져 있는 방울을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의 영향을 빼서 이 L로 되어 있는 그 로컬 요 주위의 이 부분을 빼주는 거. 여기에서 그 부분 이쪽에 보면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죠. 여기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요것에 의해서 요 내부도 이제 필드가 이제 요 빼물을 숨기는 우리가 디폴라라이즈 된다고 얘기하는데, 디폴라라이즈 되는 그런 팩터도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니얼이라는 표시 표현되어 있는데, 요 한 점이 있으면 요 한 점에 대해서 주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니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칭 구조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잘 섞여 있기 때문에 얘가 이 니얼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 주위에 이 아이오닉 크리스탈의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음영량이 주위에 이 퀴치에 쫙 배열되어 있으면, 실제로 보면 니얼에 해당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소토프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표현해놨을 때, 이 표현원 효과, 그리고 유전체 효과, 그리고 내부 효과, 그 세 개를 합해서 우리가 이제 폴라라이즈 된 요 로컬한 일렉트릭 필드를 우리가 계산하게 되고, 그 로컬한 일렉트릭 필드가 느끼는 일렉트릭 필드 어떻게 되느냐를 계산을 하는데, 보면 이 모델을 우리가 로렌츠 모델을 그럽니다. 로렌츠 모델을 그러는데, 결과만 여기 살짝 보면 이래요. 클라시우스 모소티 식이라 그래서 국소장과 거시적인 현상을 연결을 딱 해놨습니다. 연결을 해놨는데, 그리고 보면 여기서 그 알파라는 표시 있죠, 그죠? 알파라는 거는 우리가 어타믹 폴라리서빌리티라고 합니다. 어타믹 폴라리서빌리티. 그래서 요 알파는 그 로컬 일렉트릭 필드가 있을 때, 걔 로컬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생기는 다이폰 모멘트 크기, 근데 비율인데, 알파 크면 클수록 여러분 유전율이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알파 크면 클수록 유전율이, 이 알파란 값은 크면 클수록 유전율이 주위에, 이 알파 크면 클수록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알파, 얼핏 커질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아니면 오히려 줄어들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생각 어떻습니까? 주위에 제가 설명을 보면 이 알파는 식을 좀 써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알파는 우리가 작은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는 일렉트릭 로컬 필드에 의해서 이제 증가할 거고, 요거의 비례 상수가 바로 어타믹 폴라리저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가 되는데, 이 알파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 한 점에서 로컬한 일렉트릭 필드가 커질수록 알파가 같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얼핏 생각했을 때 잘 정렬이 되고 잘 다이폴 모멘트 생긴다고 했으니까 유전율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같이 커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같이 커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걸 관계를 보면 지금 서세트 유전율하고 요 관계가 지금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어요. 입실론 R이라는 것은 거시적으로 이 물체를 전체를 다 갖다 놓고 봤을 때 유전율입니다. 유전율이고, 그리고 그 알파라는 것은 아까 국소 작은 스케일의 그 작은 로컬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생기는 다이폴 모멘트에 대한 비인데, 요 의미는 요 식이 클라시우스 모소티 식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볼래요? 클라시우스 모소티 릴레이션. 네. 이거는 국소적인 아주 로컬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애톰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 굉장히 마이크로스코픽하죠. 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하고 커다랗게 덩어리졌을 때 애톰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커패시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유전율이 얼마다 이런 평균화된 값과의 연결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라는 것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상대 유전율하고 그 다음에 그 일렉트릭 서스크 릴러티하고 이런 관계가 우리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컬 필드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이 식을 보면 여러분 외부 일렉트릭 필드는 그냥 한번 봐요. 한번 전자기 시간처럼 엄밀하게 푸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보면 익스터널 이게 이제 거리 D에 대해서 포텐셜 V 요거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요거는 요거 폴라라이즈 된 거는 여러분 보는 것처럼 저기 이 폴라라이즈는 입실론 제로의 분의 P 이렇게 주어집니다. 폴라리제이션 벡터 P로 주어져서 정확히 얘가 반대가 될 수 있도록 온라인이 탁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일반 로컬 필드에 해당되는데, 요거를, 그래서 국소적인 일렉트릭 필드하고 거실 현상을 연결해주는 요런 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드를 얘기할 때, 제가 다이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포텐셜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라는 걸 제가 그 하나는 살짝 유도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여러분 전자기기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게 지금 표면에만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것처럼 바뀌었잖아요, 그죠? 바뀌었을 때, 요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려고 그러는데, 보면, 지금 우리가 다이폴에 의해서 필드가 만들어지면 얘를 어떻게 아까 표면에 있는 차지처럼 만들어질 수 있는가라는 걸 이제 식으로 써보는데 우리가 다이폴 모멘트가 플러스 Q 마이너스 Q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돼 있고 거리에 T만큼 돼 있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걸 D 벡터로 했을 때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고 각이 세타로 이루어져 있는 위치에서의 포텐셜은 우리가 포텐셜 얘기할 때는 보는 것처럼 이제 거리 분의 1이고 여기서는 플러스 Q니까 여기서 플러스 Q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Q니까 R 마이너스 거리는 R 마이너스에 R 플러스에 인덱스 제가 문자를 이렇게 해주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표현해줘서 이게 포텐셜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포텐셜인데 그냥 일렉트릭 모노폴에 의해서는 4파 입실론 분의 Q 나는 거리로 나눠준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식인데 얘를 이제 조금 붙여보면 R 플러스 R 마이너스를 곱을 해주고 위에 1로 가면 R 마이너스에서 R 플러스를 빼주고 그럼 R 플러스 R 마이너스는 얘가 충분히 멀어지면 R 플러스 R 마이너스는 각각 R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분모는 R 제곱으로 놔두고 그 다음 R 마이너스 R 플러스는 충분히 멀고 나면 얘가 또 삼각형을 그려보면 이 삼각형의 요 차이만큼 원래 근사된 거죠. 쭉 멀어지면 요 거리인데 요 거리는 요 거리 뒤에다가 요 세타 거의 세타로 표현하고 D 코사인 세타 하면 요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 요 D 코사인 세타가 요 사이에 R-와 R 플러스의 거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D 코사인 세타에 있는 거는 그 거리 T에다가 코사인 세타인데 얘는 바꿔서 해보면 D 필드하고 R 방향의 유니트 벡터하고 내적을 취한 게 바로 D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D 필드하고 R의 유니트 벡터하고 내적을 취한 게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Q가 곱해졌으니까 Q가 곱해져서 얘는 폴라리제이션 벡터 P가 됩니다. 스몰 p. 그래서 이 포텐셜이 우리가 다이폴 모멘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표를 보면 분자의 폴라리제이션 다이폴 모멘트가 있고 거리에 몇 성에 비례합니까?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죠? 일반적인 포텐셜은 R에 비례하죠, 그죠? R분의 1에 비례하죠, 그죠?
다이폴 모멘트는 R의 제곱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R의 제곱 반비례하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게 식이 이렇게 폴라리제이션 벡터 P 주어지는데 여러분 이거 혹시 전자기 할 때 배울 때 기억 안 나요? 전혀 기억 안 나요? 혹시 전자기 배울 때 이거 배웠던 기억이 난다 생각 사람 들어봐요 한번. 배웠어요? 그래. 그때 유도 해봤었어요 그때? 유도 해본 해본 사람은 복숭아한다 생각하고 약간은 이게 보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 이제 R 제곱이니까 요거는 요 중심에서 요 거리니까 우리가 R 벡터, 필드 벡터에서 소스 벡터로 빼주면서 제곱을 해주고 요 R 유니트 벡터는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에 그것도 R 프라임은 소스가 있는 곳이고 R은 그 필드를 알고 싶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유니트 벡터를 크기분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이렇게 P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공간에 분포되면 이제 이게 스몰 P인데 이거를 이제 전체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분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막 아까 그림처럼 이렇게 여기 조그만 게 쫙 분포되어 있는 거죠. 분포되어 있으면 이게 공간에 분포되어 있으면 얘를 이제 대문자 P, 폴라리제이션 벡터에다가 소스 포인트에서 전체 볼륨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주면 앞에는 똑같고 요건 또 거리의 저 반비례랑 똑같고 유니트 벡터도 똑같고 요 유니트 벡터죠. 근데 폴라리제이션에 요 했는 것은 요 인테그레 해주면 얘가 전체 다이폴 모멘트 P가 되는 거죠. 스몰. 그래서 이게 여기에다가 전체를 다 할 때 요거는 이제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이 그레디언트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를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이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가 X 마이너스 X 프라임 제곱, Y 마이너스 Y 프라임 제곱, G 마이너스 G 프라임의 제곱의 2분의 1승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걸 미분을 해보면 2분의 1승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승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1을 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2가 나오고 앞에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결국 x 마이너스 x 프라임 이게 나와서 그걸 요 필드 소스 포인트에 대해서 미분했는 게 결국은 이렇게 제곱의 반비례하고 그다음에 여기 유니트 벡터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요게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전자기 할 때 공업사 할 때 들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이유는 위에 복잡한 식이 있죠. 여기 제곱의 요 유니트 벡터가 사실 요 하나로 딱 대치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딱 하나가 대치해버리면 요 복잡한 게 싹 다 얘로 대치돼 버리고 P의 요 볼륨에 대해서 해보면 요 볼륨이 이래 되니까 요게 이제 벡터잖아요. 그죠? 이 벡터하고 이 벡터의 내적이니까 순서를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순서를 바꿀 수 있을 텐데 하나 미분하고 곱이니까 우리가 부분 적분할 때 얘를 적분하고 곱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적분한 상태에서 미분한 거를 빼주면 되는 게 이제 여러분 부분 적분이죠. 그래서 얘를 적분한 거 적분한 거에다가 얘를 곱을 한 거에다가 요래 돼 있죠. 그죠? 합쳐서 적분하고 그 다음에 얘를 남겨두고 얘를 미분한 거 빼게 해주면서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요 적분한 거를 얘는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표현하는데 볼륨에 대해서 다이버전스 되어 있는 거는 이 에어리어에 대해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대로 에어리어 적분으로 바꿔서 그렇게 바꿔줍니다. 이게 우리 다이버전스 티어렘을 그러거든요. 다이버전스 티어렘 그러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볼륨에 대해서 다 합친 거는 이 에어리어에서 나오는 거를 다 합친 것과 같다라는 이제 전자기 할 때 우리 전체 볼륨에 대해서 전체 값은 이 표면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다 더한 것과 같다라는 게 다이버전스 티어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볼륨 적분을 남겨두면 요래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게, 이 포텐셜이 어떤 에어리어에 대한 그 적분으로 된 거하고 볼륨에 대해서 적분한 걸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에어리어에 적분한 거를 이제 우리가 표면에 있는 서피스 차지로 생각을 해서 이 시그마 B란 거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표면 차지가 시그마 B는 폴라리제이션에다가 여기다가 유니트 벡터, 에어리어에 대한 유니트 벡터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요 볼륨에 대해서 로 B는 마이너스에 이렇게 다이버전스 P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폴라리제이션 딱 이렇게 있으면 P 벡터가 딱 주어져 있으면 얘가 합쳐졌을 때 어떻게 서피스 차지를 갖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볼륨 차지를 갖고 생각할 수 있는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관계를 살짝 보면, 눈에 익혀 볼래요, 한번? 요거 소리 내서 읽어 볼래요, 한번? 제 따라해 볼래요, 한번? 표면에, 폴라리제이션 P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단면적의 법선 벡터, 표면의 차지가 P 벡터 N으로 주어지고, 볼륨에 존재하는 볼륨 차지의 경우 P 벡터를 볼륨에 대해서 다이버전스하는 것과 같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래 바운드 차지, 유전체, 절연체는 원래 차지가 다 토탈 차지 0이죠, 그죠? 0인데 제가 앞에서 이거를 표면에 꼭 차지가 있는 것처럼 표현할 때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표면에 차지가 이 폴라리제이션에 의해서 제일 끝에 쫙 모여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생각해보면, 지금 했는 걸 이제 바꿔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요게 다이렉트릭 스피어가 있다. 다이렉트릭이거든요. 다이렉트릭은 속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래 되겠죠, 그죠? 이렇게 쫙 정렬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소위 말해서 P로 딱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P. 표면이 P로 딱 주어져 있거든요. P로 딱 주어져 있으면, 이게 다이렉트릭 스피어.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얘를 이제 이 위에 그 계산한 걸 보면, 얘를 앞에서 제가 다이렉트릭, 꼭 표면에 차지가 있는 것처럼 바꿔서 생각한다 그러면, 얘가 유니폼하다. 유니폼한 P다 그러면, 미분했을 때 값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유니폼하면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유니폼하면 다이렉트릭 스피어가 있거든요. 다이렉트릭 스피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이제 물방울 같은 거죠, 그죠? 물방울 같은 건데 이 P가 균일하다면 위에 미분한 거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0이 되잖아요, 그죠? 0이 된다는 얘기니까 폴라리제이션 돼 있는 유니폼 폴라리제이션 돼 있는 거는 그냥 표면에 아무것도 차지가 없는 빈 덩어리를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얘는 0인데 이 표면에 표면 차지가 폴라리제이션에다가 N을 구분한 거죠. 그럼 N은 여기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N은 아까 이 표면에 대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럼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이게 공이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이렇죠, 그죠? 그죠? 이게 N이죠. 그죠? 그렇게 돼 있으면 요 포인트에서 P하고 N을 내적을 취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내적을 취하면 P하고 N을 취하면 여기 세타죠, 그죠? 그죠? 세타면 여기서 표면은 우리가 같은 방향이니까 결국 뭐냐면 P 코사인 세타 이래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 N은 이쪽이죠. 그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 P는 여기는 부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90도를 넘어가니까 코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여기는 90도 아니니까 플러스가 되죠. 수식은 어떻게 됩니까? 0이 되니까 이 적도 부분 다 0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표면에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여기 중간은 0. 이 으로 되어 있는 속이 비어 있는 쉘의
어떤 공부하는 걸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죠? 다음에 얘를 피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공이 비라 그랬는데, 물방울 이랬는데, 공기방울 있죠? 물 속에. 공기방울 어떻게 됩니까? 공기방울은 다 채워져 있고, 여기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비어 있는 거면 P가 이렇게 폴라리티 많이 되어 있다. 그래 되면 얘 폴라리티 똑같이 정의되어 있지만, 이때는 면적이 어때요? 이때는 이제 요 법슨 벡터 n이 여기서 바깥이 아니라 어딥니까? 안쪽이죠. 그죠? 안쪽이니까 폴라리제이션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각도 90도 넘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죠. 여기는 플러스, 그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여기에 다이렉트릭 스피어가 있을 때하고, 피어 있을 때하고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죠. 반대가 되니까 아까 제가 그림 보여줄 때, 설명을 이제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자, 봐요. 여기서 이 바깥 꽉 채워져 있는 폴라리제이션은 플러스가 되어 있고 마이너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로컬 필드 할 때 이거 피어났잖아요. 그죠? 피어났을 때는 여기 반대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딱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요 세 가지 합해서 로컬 일렉트릭 필드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다이렉트릭 머티리얼을 어떤 물질을 차지로 바꿔 생각하는 거, 이런 부분은 우리 클라우시우스 모소티 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계산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 주파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맛만 살짝 보면, 주파수가 유전자 대비 주파수 우전성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한쪽 방향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한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시간에 따라 서서 바꿔주는 방향을 서서 바꿔주면 얘가 같이 바뀔 거잖아요. 그죠? 다 같이 바뀌겠죠. 그죠? 다 같이 바뀌는데 얘가 주파수가 무지 빨라지면 얘가 잘 따라오겠습니까? 잘 못 따라오겠습니까? 못 따라오거든요. 못 따라오니까 결국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로가 못 따라오면 0이 되는 거죠. 그죠? 0으로 돼서 주파수에 대해서 보면 나중에 보면 이렇게 돼요. 이제 전체 유전율에서 뚝뚝뚝 떨어졌는데 계속 하면 0으로 되는데 백큐음이 1로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 1로 정의되어 있을 때 보는 것처럼 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제 보면 일렉트로닉이 전자가 제일 가벼워서 제일 높은 주파수까지 반응을 하고, 아이오닉이 좀 무겁거든요. 무거워서 이게 조금 높은, 좀 덜 높은 주파수까지 하고, 오리엔테이션은 좀 이게 돌 수 있는 이게 조금은 그래 돌 수 있거든요. 인터페이스는 딱 그 그레인에 딱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낮은 주파수에서 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우리가 유전율이 주파수 유전성 가지고, 우리가 이 용어라도 먼저 결과를 보면, 따라해볼 크레이머스 크로닉 딜레이션. 이걸 한번 소리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이렉트릭 펑션에 실수가 허수부가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왜 실수와 허수 표현하는지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수와 허수라는 의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공업수학 시간에 좀 하지 않았나요? 그 복소수나 이런 배울 때 왜 배웠는지 혹시 그때 뭐 생각은 없었나요? 그러면 1분만 딱 쉬었다가 요 다음에 우리 주파수 의존성하고 우리 로컬 필드는 요 정도에서 제가 하고 저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하고 이제 유전체의 주파수 전성하고 얘기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쉬었다가. 네, 1분만.